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상상인증권입니다. 한국 증권업계에서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상황에 놓인 회사일 텐데요. 말 그대로 대박 아니면 쪽박, 그 운명의 갈림길에선 아주 흥미로운 회사죠. 지금부터 상상인증권의 현재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두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상상인증권, 과연 투자자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기회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날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함정일까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상인증권, 대체 뭐 하는 회사일까요? 쉽게 말해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좀 작은 증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흔히 PF라고 하죠. 이런 거나 중소기업 금융같이 대형사들이 굳이 신경 안 쓰는 그런 분야에 특화된 작지만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상황은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에요. 한쪽에는 회사를 단번에 구원할 수 있는 M&A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회사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오너 리스크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떡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희망회로부터 한번 돌려볼까요?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모든 게 잘 풀렸을 때 상상인증권에 어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 주식을 살릴 단 하나의 카드, 그건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M&A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돈 많고 빵빵한 새 주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겠죠.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신용도도 회복되고 시장에서도 다시 쳐다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발판으로 새로운 사업도 벌일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골치 아픈 법적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게 선순환을 만들면서 주가가 제 가치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멋진 턴어라운드 시나리오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골칫덩어리 자회사, 저축은행을 성공적으로 파는 겁니다. 두 번째 스텝, 드디어 안정적인 새 주인을 맞이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만 되면요, 시장은 바로 알아챌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스텝, 주가가 그동안 못 받았던 평가를 받으면서 동종업계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거죠. 많게는 30에서 50%까지도요. 자, 지금까지는 희망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동전의 뒷면을 봐야죠.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이야기, 이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리스크들입니다. 실제로 이 분석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명확하게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 와,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만큼 이 위험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 그 근원은 바로 오너 리스크입니다. 유준원 회장이요, 대법원 판결 때문에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잃었어요. 이게 모든 재앙의 시작점입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시간 순으로 한번 볼게요. 예전에 금융당국에서 징계를 받았고요. 이게 결국 대법원에서 땅땅땅 확정이 된 겁니다. 대주주 자격 박탈. 그러자 금융당국이 명령을 내리죠. 너네 자회사인 저축은행 당장 팔아라. 그래서 OK금융, 우리금융 같은 큰 곳이랑 협상을 했는데 다 깨졌습니다. 상황이 계속 꼬이고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보세요. 가장 근본적인 오너 리스크, 영향도가 매우 높음입니다. 매각 실패, PF 건전성, 이것도 다 높음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들이 전부 다 빨간불이 켜진 채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1.39%.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상상인 자회사,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을 빌려줬는데 21원 넘게 떼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와, 이건 진짜 금융기관으로서는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수치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불이 저축은행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축은행하고 증권사는 주인이 같잖아요. 돈도 얽혀 있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무너지면 그 불길이 증권사로 바로 옮겨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도미노처럼요. 자, 지금까지 희망편, 절망편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럼 이게 실제 숫자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팩트를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매출 구조를 한번 뜯어보죠. 거의 절반,
45%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바로 그 문제의 부동산 PF 관련 수수료입니다. 이게 시장 좋을 때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을 때는요. 이게 그대로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이 그래프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오를 때는 저렇게 막대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었는데 시장이 식어버리니까 그냥 속절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장이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BR이라고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건데요. 0.3배도 안 돼요.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은 보통 0.4에서 0.6배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반값 세일도 아니고 거의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상상이 디스카운트라는 딱지가 붙어버린 거죠. 니네는 위험하니까 이 정도 가치밖에 못 줘 하고 시장이 벌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여기저기서 빨간볼이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돈 버는 핵심 사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PF에 물려있지. 실적은 계속 들쭉날쭉하지. 이러니 주주들한테 배당 줄 돈이 어딨겠어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희망과 절망, 그 양극단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내리는 최종 판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슬라이드가 이번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 한쪽 저울에는 그래도 너무 싸다는 저평가 매력과 M&A 한 방이면 인생 역전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저울에는요. 와, 너무 무겁습니다. 이미 확정된 오너 리스크, 망하기 직전인 자회사, 부동산 PF라는 시한폭탄, 거기에 계속 실패하는 M&A까지. 추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분석이 내리는 투자 의견은 바로 중립입니다. 보유 또는 관망. 그러니까 섣불리 사지도 팔지도 말고 일단은 이 줄다리기가 어디로 끝나는지 지켜보라는 아주 신중한 조언이죠.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만약에 M&A가 성공하면 40%나 오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이 오너 리스크랑 재무 상태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주가가 아무리 싸다 한들 회사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재앙적인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 할인이란 게 과연 존재할까요? 위험과 보상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